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전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워킹맘이에요. 중견기업 정도의 광고홍보 회사에서 대리를 단지 이제 막 3개월 차네요. 남편은 같은 회사 후배였는데 지금은 7급 공무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둘 중 한 명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한다며 누가 퇴사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연봉이 더 높은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이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집구석에 박아두고 집안일 시키느냐고. 본인 아들 집에서 이딴 일 하라고 키운 거 아니라며 제게 온갖 욕을 하셨지만 전 전부 남편에게로 돌려 대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틈 사이로 9급 공무원 준비를 하다 기왕 할 거 7급을 도전해보자며 공부 기간을 늘렸고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과 동시에 공시 합격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육아 살림을 던져두고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진급을 눈앞에 두고 동기들에게 진급 순위가 밀려 끙끙 앓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티내지 않고 남편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퇴근 후인 오후 시간에는 제가 육아 살림을 전담했습니다. 아이가 다행히도 잠자는 시간 패턴이 일정했고 워낙 조용히 자라 오전 시간에는 남편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육아를 전담했고 살림은 사실 남편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줬지만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공부한다는 남편을 지원해주고 밀어주기 위해 저 또한 피곤한 몸을 끌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합격한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진급까지 한 저. 딸도 무사히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큰일은 넘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겹쳐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공무원이 된 이후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남편에게 퇴사 후 육아를 하는 동안 공무원 공부나 회계사 공부를 추천한 것은 저희 시어머니예요. 본인 막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아까워 아들 뺏어간 절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시어머니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은 결혼 후 완전한 제 편이 되어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거나 나쁜 말을 할 때면 제 편을 들고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행동들에 매번 상처를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시면서도 남편 뒤에서 절 괴롭히기 바쁘셨죠. 아이 가진 후로는 잠잠했지만 남편이 살림을 시작할 때쯤에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어머님의 남자는 집안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라도 안정적이고 네 와이프보다 명성 있는 일을 해라. 는 말과 함께 권유한 시험 중 공무원 시험을 골라 공부를 했고 짧지 않은 기간 공부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략 6에서 7년 정도 공부를 했었네요. 집중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면서 공부까지 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건의한 그 시험에 철석같이 합격한 게 이렇게까지 불행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죠. 남편은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본인 엄마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결국 해결된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서서히 마마보이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험 전 육아 살림을 대부분을 맡은 남편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곳이 없어 어머님과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험 합격 후에는 외식을 할 때에도 엄마도 데려와서 같이 먹을까? 여행을 갈 때도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주말에 딸아이와 소풍을 가거나 체험 행사를 참여할 때도 엄마도 데려가자. 그놈의 엄마. 뭐만 하면 엄마도, 이거 하면 엄마도. 제가 거절하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 너는 우리 엄마 덕에 공무원 남편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엄마 아니었으면 너 혼자 그 얼마 없는 월급으로 외벌이하다. 나중에 퇴직하고 모은 돈도 없이 쓸쓸히 살아야 했다면서. 지금은 본인이 공무원이니 연금도 따박따박 월급도 끊어질 일 없다며 자긴 더 열심히 해서 사급까지 올라갈 거라나 뭐라나.
이게 다 우리 엄마 덕인데 등등 싸울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덕에 공무원 남편. 네, 공무원 남편 좋죠. 노후 걱정도 특별히 안 해도 괜찮고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생계에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시험 권유는 어머님이 했지만 공부한다고 맡은 집안일 안 한 것도 제가 책임졌고 어떤 날은 아이 케어도 제대로 안 했지만 화낸 적도 한 번 없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끌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본인 공무원 되도록 뒷바라지한 전 뒷전이고 다 본인 엄마 덕이라고 하니 속이 꽉 막히더라고요. 차라리 그래도 남편만 옆에서 쫑알거리면 무시하면 그만일 텐데 어머니까지 시시때때로 찾아와 네 남편 내가 공무원 만들어줬는데 이 말로 시작해 귀에 피딱지가 날 때까지 저에 대한 인신비하와 본인 아들 자랑을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열뻗쳐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 모자에게 시달리는 날들을 반복하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단하신 공무원 아들 만들어낸 어머님께서 아들 먹이라고 낙지 3마리를 들고 오시더니 연포탕을 끓이라고 제게 검은 비닐봉지를 툭 던졌어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엄마는 며느리가 식모인 줄 아느냐고 왜 애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화라도 대신 내줬을 건데 이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엄마 엄마 하며 열대쌈 먹은 애처럼 굴더라고요. 남편이 변한 건 알았지만 참 이렇게 실감하니 씁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원래 남자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 알면서도 내 남편은 아니고 아닐 거라 믿으며 자위했는데 결국 똑같았어요. 그 전만 해도 비아냥거리는 두 사람에게 화만 났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쓸쓸하고 외로웠죠. 그 상태로 툭툭 음식을 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딸아이를 불러 연포탕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았어요. 사람은 넷인데 낙지는 3마리니 어머님 1마리, 남편 1마리 하고 딸과 저는 나눠 먹을 생각에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제게서 가위를 쏙 뺏어가더니 본인 아들 낙지를 하나하나 잘라주며 우리 아들 많이 먹어 하더군요. 그래도 제 손녀라고 딸아이 국그릇에 덜어준 낙지도 잘라주고 본인 낙지를 직접 자르셨어요. 그래도 어른 먹기 전에는 음식 먹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이 숟가락 들고 드시기 전까지 전 가만히 있었고 어머님이 한술 뜨시자 저도 딸 그릇에 덜어둔 탕과 낙지를 한 숟가락 먹었죠. 그런데 제가 탕을 먹자마자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시며 내 아들 손녀 주려고 사온 낙지를 어디서 니깎게 먹느냐고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손목과 손등을 냅다 후려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숟가락이라도 쇠로 된 도구에 3개, 심지어 여러 대를 맞았는데 손등이 얼얼하고 멍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도 놀라 눈을 어벙하게 떴고 딸도 이게 무슨 일인지 놀라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와중에 어머님만 애초에 저런 년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내 아들은 원래 나라에서 일을 할 인물이었는데 저런 게 얻어걸려 앞길을 망치고 있었던 거다. 어디서 며느리가 남편 딸 먹을 음식을 뺏어먹느냐고. 옛날 같았으면 한 상에 앉지도 못했을 천원년이라고 혀를 끌끌 차시는데 도저히 듣고 있기가 거북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계속 서럽고 답답하더니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공무원 합격하고 1년쯤 지난 그 시간 동안 그놈의 공무원 타령과 엄마 타령 다 참고 버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도 열불이 뻗치고 눈이 획 돌아 남편 국그릇에 담긴 잘린 낙지를 주먹에 확 쥐어 끝없이 나불대는 어머님 입속으로 때리듯 쳐넣곤 소리쳤습니다. 그 잘난 낙지 당신이랑 당신 아들 다 처먹으세요. 되처먹지 못한 덜 떨어진 년은 이제 당신을 인생에서 꺼질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 이제 당신들 꼴 안 보고 살 거야. 그놈이 대단하신 월급 200짜리 공무원 평생에 잡수시면서 세금이나 축내세요. 더러운 것들아. 집이 떠나가라 외치며 어머님 입에 낙지 조각을 끝없이 쑤셔넣고 악을 지르며 남편과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당황했는지 입에 가득 찬 낙지에 온 얼굴에 튄 연포탕 국물이니 건더기를 닦지도 못하고
애퇴퇴하며 낙지를 뱉고 도망치듯 혼자 집을 나갔어요. 어머님이 나가시자마자 저는 딸아이를 꼭 안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딸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었어요. 딸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제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계속 울다 근처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그치고 물었어요. 니네 엄마 따라가지 왜 여기 자빠져 있냐고. 그 잘나신 공무원 만들어준 니네 엄마 따라가라고. 그러자 딸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공무원 안 하면 안 돼? 하고요. 그거 하고 나서 아빠가 맨날 할머니만 찾고 할머니만 좋아하고 엄마라는 알은 맨날 뒤에서 할머니랑 아빠 뒷모습만 구경했다며 딸은 할머니가 엄마 괴롭혀서 싫대요.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지지리도 없어도 자식복 하나는 확실하구나 싶었죠. 남편은 또박또박 말하는 딸아이 말에 당황했는지 행설수설하다가 제게 미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없는 집 자식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본인이 7급을 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취해서 중요한 걸 너무 많이 잊고 또 밀어버렸던 것 같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전처럼 돌아가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하는 말에 정신이 들었나 봐요. 사실 무릎 꿇고 우는 남편을 보자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시댁이 집이 많이 못 사는 편이라 남편은 좋은 대학을 갈 성적임에도 전문대를 나왔고 취업도 어정쩡했거든요.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는데 집이 좀 사는 편이라 그래도 대학은 나와 취업을 한 거고 친정에서 집 해주고 차 사주고 가구 다 해주고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용돈 받고 그랬었어요. 전 늘 풍족한 상황이었으니 간절함도 애절함도 덜했겠죠.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대요. 그전에는 매번 제게 미안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미안한 감정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과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섰는데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다네요. 저도 남편을 이해했고 남편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그렇게 쫓겨나시고 전 솔직히 어머님도 사과하시면 그래도 연락과 결혼은 하고 살아야지 싶었어요. 그러나 사과는커녕 되로 다음날 집 앞에 찾아와 절 불러내서 제 뺨을 내려치시며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경우가 어딨냐며 입에 못 담을 쌍욕을 이어가셨고 연달아 뺨을 후려치셨죠. 전 그대로 경찰에 폭행 현법으로 신고를 했고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라 사과하고 끝낼 것을 경찰 쪽에서는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폭행으로 제대로 고소를 할 것이며 합의는 없다고 이야기한 후 집으로 돌아왔죠. 뻘겋게 부어 멍까지 들어있는 제 뺨을 본 후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제 아들 노릇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갚을 것도 많은데 아무리 엄마라도 내 가족, 내 가정 파탄내는 것 안 될 일 아니냐며 울면서 본인 이야기를 했고 그 어머님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후 존속폭행으로 어머님을 절차에 맞게 고소했고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법대로 해달라 이야기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는 정말 좋은 엄마였을지 몰라도 제게는 최악이었어요. 사실 손찌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시시때때로 매 순간 인신비하나 무시,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으니까요. 후련하게 해결하고 나니 개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다시 전처럼 돌아왔고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딸도 바뀌어가는 아빠를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엄마한테 잘해 아빠 하며 종종 잔소리를 하네요. 이전에는 행복이 너무 겹친 후 큰 불행이 다가왔으니 이제는 다시 행복이 찾아올 때겠죠? 큰 행복이 오지 않아도 좋으니 이대로 잔잔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